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 올해 합격생을 모시고 인터뷰를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1년 반 정도 공부하고 이번에 33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합격하게 된 합격생입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을 어떻게 알게 됐는지 준비하게 된 계기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20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부동산을 자주 보러 다니다 보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서 먼저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시험 끝나고 나서 너무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직에도 관심이 생겨가지고 알아보던 차에 감정평가사 시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그 다음에 평가사를 준비하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총 공부 기간은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년 12월부터 이 감정평가사를 알아보면서 책도 사고 토익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7월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업으로 공부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처음 1차랑 그 다음 초시 2차를 볼 때까지는 그 사업을 병행을 했고요. 그 후에 한 달 정도 사업을 정리를 해서 8월 말에 정리를 하고 그 다음 2차 시험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업하실 때 하루 공부 시간이나 어떤 루틴으로 했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8시간에서 12시간 사이로 컨디션에 오. 따라서 다르게 공부를 했고 사실 12시간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몇 번 맞아요. 없고요. 평균 한 10시간, 9시간, 10시간 했던 것 그래도 같습니다. 하루에 9, 10시간이고 네. 주말엔 쉬셨나요? 주말에는 이제 스터디 다녀와서 술 마시고 쉬고 그 다음날엔 등산을 좀 다녀왔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스터디 한 개, 온라인 스터디 한 개 정도 빼고는 쉬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기별 공부 방법이 좀 궁금해요. 시기별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 1차 시작할 때는 사실 기간이 얼마 없는데도 동차를 괜히 노려보고 싶어가지고 생동차 맞아요. 네, 그때 8개월이었거든요. 이 다음 2차까지. 그 안에 해보자 해서 1, 2차를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1차를 쭉 하면서 2차는 이제 실무 기본 강의, 이론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실무 1000점 정도 이렇게 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합격 후에는 어떤 식으로 공부했어요? 2차 1차 합격 후에는 2차가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법규를 못 해가지고 법규 기본 강의를 그때부터 한 2주, 3주 만에 몰아서 들으면서 암기를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처음으로 답안지 연습을 그때 바로 기본 강의 들으면서 바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강의 들어놨으니까 바로 의랑 목차 암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해보다는 좀 암기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의랑 목차가 암기됐을 때부터는 그 친구들이랑 그 스터디로 그 엑셀 있잖아요. 그 만나서 할 수 있는 공유 엑셀 같은 네, 건가요? 공유 엑셀. 거기다가 서로 치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거기서 모여가지고 20분을 잡고 네. 기출 목차를 이제 잡는 거예요. 그런 스터디를 해서 전 회차를 한 번, 두 번 정도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규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목차나 논점 잡는 스터디를 했었고 실무 같은 경우는 100점을 다 풀어보진 못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없어서 그 목차랑 논점 암기하고 그 목차 잡는 연습만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GS 스터디도 같이 함께 했었는데 스터디 공부 방법이나 활용 방법도 좀 궁금해요. 일단 실무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실무는 아침에 일찍 와서 한 30분 정도 제 서브 목차집을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차집이랑 법조문 같은 거 암기하고 실무 풀고 나서는 이제 집에 가서 그 점수가 스터디에 어디에 점수가 있는지 나중에 채점평에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답안지에 다 옮겼어요. 여기에 1점, 여기에 1점, 여기에 1점 이렇게 다 옮긴 다음에 내가 어디서 점수를 받았는지, 어디서 놓쳤는지를 분석을 다 했고 그거를 놓친 거를 외우면서 다음에 절대 틀리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나서 스터디 점수가 확 올랐어요. 네, 그래서 실무 포인트는 그 틀린 거 다시 틀리지 말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의랑 그 목차 암기를
따로 정리해 놓은 걸 가지고 와서 또 쉬는 시간에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론 풀고 나서는 친구들이랑 저는 그 답안지를 서로 보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는지도 좀 중요한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그렇게 복기를 했고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또 체크해서 다음에 다시 한번 목차를 잡아보고 외울 게 있다면은 그 외울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서 그 기본서에 다시 붙이는 형식으로 기본서에 없는 것들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규는 이제 외울 게 많으니까 전날 한번 외우고 갔고요. 그 다음에 스터디에서 논점이 나왔을 때 정말 모르는 C급 논점 같은 거는 사실 이 논점이다라는 것만 알면은 그냥 보고 쓴 적도 있고 오픈북도 조금 한 거네요. 네. 그때는 이제 A, B급만 외워진 상태여가지고 A, B급 같은 거는 이제 몰라도 최대한 안 보고 써본다 라는 마음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그 강평을 되게 꼼꼼하게 들었는데 이현은 평가사님이 그 문제마다 중요도도 다 별표로 알려주시고 판례도 이거는 중요한 판례다 하면은 이제 그거를 그 판례 같은 거는 한 답안지 쓸 분량 정도 제가 정리를 해서 제 서브에 다 옮겼고 중요한 문제들은 다 체크를 해서 엑셀에 정리를 했어요. 논점이 한눈에 보이게 모든 스터디 1, 2, 3기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거를 한 번에 또 몰아가지고 쭉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수험 기간 동안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있었나요? 저는 이게 시기별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럼 시기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처음에는 이제 법규를 처음 초시 2차 때는 법규를 많이 해가지고 그때는 법규가 쉽다고 생각을 했고 나머지 두 과목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넘어와가지고 다음 2차 때는 이제 실무 이론을 막 파기 시작했는데요. 그 과목마다 열심히 하면은 이렇게 확 올라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실력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점점점 내려가거든요. 안 하면 또 내려가고. 그래서 이 피크 찍을 때마다 어려운 과목이 되게 다 달랐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하필 또 제가 법규를 좀 많이 못하다 보니까 논점을 자주 틀려가지고 스트레스 많이 네, 받았겠네요. 이게 그때. 시험에 논점 틀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논점 틀리면 점수가 많이 안 나와서. 네, 마지막에 법규가 제일 걱정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스터디랑 기출을 계속 논점 안 틀리게만 막판에 엄청 연습하고 가서 논점 다행히 틀린 거 없이 잘 풀고 나왔습니다. 그럼 뭐 시험장에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시험장 에피소드는 이제 프라임에 같이 다녔던 친구를 시험장 딱 들어가자마자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서로 눈인사만 하고 같이 이제 시험을 봤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긴장되는데 아는 얼굴 있으니까 그냥 스터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좀 마음 편하게 네, 보고. 그리고 실무 시간에 누가 앞에서 책상 옮겨가지고 실무 시험 도중에요? 네. 왜 옮겼죠? 잘 모르겠어요. 그 계속 옮기길래 너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어요. 네. 맞아요. 그 약간 시선 강탈 아니에요? 근데 진짜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멘탈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걸 푼다 이런 마음으로 맞아요.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감기 걸린 사람, 기침하는 사람, 그죠? 다리 떠는 사람. 시험장에 되게 많은 맞아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서 멘탈을 잘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공부하시면서 뭐 제일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뭐 비하인드 스토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을 병행을 초시 2차 때까지 했었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가 되게 커서 오히려 공부는 좀 힐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면서 더 마음이 편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2차 끝나고 9월 달에 백신을 맞았는데 거의 한 3, 4개월을 아파서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고 공부하다가 막 뛰쳐나오고 이랬어요. 그래서 사실 네, 그 3, 4개월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힘들었던 게 시험 한 달 전에 코로나 걸리고. 아, 시험 한 달 전에 코로나 걸리셨어요? 네. 그래도 시험 때는 다 나와서 가신 거죠, 시험장? 네, 진짜 시험 때 걸렸으면 큰일 났는데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차라리 한 달 전에 걸려서 다행이긴 했지만 제 계획이 다 일주일씩 밀린 거예요. 그렇겠네요. 되게 아프기도 했고 약 먹으니까 졸려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거의 울면서 막 하루에 2-3시간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붙어서 다행이네요. 네, 진짜 붙어서 다행이에요. 그럼 이제 시험 때 스트레스 해소법이나 뭐 취미 같은 게 있으셨나요? 뭐?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시험 공부하면서 사실 운동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수험생한테 제일 가성비 좋은 운동은 그냥 나가서 40분 뛰는 거예요. 러닝. 네, 그냥 아무 때나 준비 없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맨몸만 그니까. 있으면 되니까. 네, 그래서 매일 한
40분씩 뛰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걸으면서 암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서 오. 책을 다 조그맣게 A5 사이즈로 만들어서 오. 걸으면서 계속 외웠어요. 그래서 하루에 3-4시간 걸을 때도 있었고 그렇게 많이 걸으셨어요? 네. 그래서 40분이 아니라. 계속 외우면서 걸어요. 아 진짜 체력이 엄청 네, 그래서 좋은데요? 이거는 오늘 다 여기까지 외운다 하고서 그러면 못 내우면은 계속 걷는 네. 대단해요. 그래서 많이 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엔 등산 가는 게 되게 제 스트레스 해소였어요.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네. 그렇게 해소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무리 시험 후에 이제 합격 예감이 있었는지. 아 이거는 진짜 어떤 기분이었냐면 아예 안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설마 내가 되진 않겠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묘한데요? 되게 묘했어요. 아니, 너무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쵸, 과연 맞아요. 내가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근데 또 잘 쓰고 왔기 때문에 안 되진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떤 마음으로 합격 확인을 했냐면 그냥 로또 당첨 보듯이 막 이렇게 될지 말지 뭐 네. 약간 내려두고 네 그렇게 봤던 것 같아서 막 합격을 꼭 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제 주변에 봐도 되게 잘 보신 분도 계속 악몽을 꾸시더라고요. 꽈락 맞을 것 같다고. 그래서 이거는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나와봐야 아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렇구나.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공부하면서 내가 합격하는 날이 올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시간도 정말 안 가고 그 시험 끝나고 3개월 동안도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결국 합격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하던 대로 늘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금방 합격해 있으실 거예요. 네, 힘내세요. 네,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